안녕하세요. 친절한 AI 미정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실습 잘 따라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만든 두 개의 모델을 스코어 모델로 연결해서 평가값을 각각 구해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벨리웨이트 모델까지 진행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이벨리웨이트 모델을 첫 번째 실습에서도 사용하긴 했었지만 그때와 매트릭 값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모델을 해석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어려움이 좀 있으실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이 매트릭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보는 이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4강에서 매트릭이 무엇이냐 이야기를 잠깐 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매트릭이란 학습 완료된 모델의 성능이 얼마나 되는지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분류 모델을 만들게 되면 accuracy, precision, recall 이 세 개를 주요 지표로 많이 확인을 한다 라고 하면서 각각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열심히 공부를 하고 깜짝 퀴즈도 풀어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지나가는 말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모델의 종류에 따라서 사용하는 지표가 달라집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가 지금 만드는 모델은 바로 회귀 모델입니다. 첫 번째 만들었던 모델은 분류 모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 모델을 평가하는 그 지표도 완전히 다른데요. 첫 번째 만들었던 분류 모델에서는 주로 accuracy, precision, recall 기억하시죠? 이 값들을 활용을 한다면 regression, 회귀 모델을 만들고 나서 주로 사용하는 건 mean absolute error, MAE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root mean squared error, RMSE, 그 다음에 coefficient of determination이라고 해서 R제곱 값을 주로 많이 확인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 모델을 만들고 나면 accuracy, precision, recall 이런 게 나오는구나 라고 했는데 그건 분류 모델일 때 활용하는 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델의 종류가 완전히 달라진 회귀 모델에서는 거기에 맞는 지표 값을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MAE, RMSE 각각 어떻게 계산하는지, 어떤 값인 건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이름에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조금 채셨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조금의 수학 개념이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절대 어렵거나 복잡한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식적 개념들이니까 천천히 함께 따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수학이 너무 어렵다. 어떡하지? 걱정되시는 분들은 옆에 흰 종이와 연필 하나 준비하시고 손으로 직접 조금씩 적어가면서 따라오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럼 진행해 볼게요. 자, 다시 이 수식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13강에서부터 계속 머신러닝을 할 때는 이 수식이 중요하다 하면서 제가 몇 번, 한 5번 정도는 이거 계속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y는 wx 플러스 b라고 하는 하나의 수식을 만들어내는 게 머신러닝이 하는 일이다. 그때 레이블과 피처, y와 x가 데이터 안에 들어가 있고 그걸 보면서 w와 b를 구해내는 게 바로 머신러닝이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에 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x축, y축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서부터 좀 머리가 아파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x, y가 각각 피처와 레이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x가 들어왔을 때 이런 y 값이 나온다. 또 x 값이 이렇게 바뀌면 y 값이 이렇게 바뀐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주황색 점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학습시킨 모델을 이용해서 각각 x일 때 y가 어떤 값이 나오느냐 이걸 쫙 그려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하나의 모델을 그려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때 이건 단순한 1차 함수이기 때문에 y는 wx 플러스 b
요 기본 수식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모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W하고 B를 구했겠죠. Y는 3x 플러스 2, W가 3, B가 2로 구해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모델이 잘 만들어진 건지 아닌지 우리가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하나의 점을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에 있는 점을 하나 골라서 이렇게 크게 해서 보면 주황색 점은 실제 데이터의 레이블 값입니다. 실제 값인 거죠. 그럼 파란색 값은 뭐냐 하면 모델이 예측해내준 모델의 예측 값이에요. 실제 값이 주황색, 모델이 내어준 값이 파란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제가 질문을 내겠습니다. 이 실제 값과 모델이 예측한 값이 어떻게 될 때 우린 이걸 좋은 모델이다, 모델이 잘 만들어졌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잠깐 영상을 멈추고 생각을 해 보시겠어요? 이 두 개의 값이 어떤 관계일 때 어떻게 돼야지 좋은 모델일까요? 정답은 그쵸, 일단 실제 값과 모델이 예측한 값이 똑같으면 가장 좋습니다. 모델이 예측을 한 값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실제 데이터와 우와 똑같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이때가 가장 좋은 경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모델을 좀 만들어 보시면서 느꼈겠지만 그렇게 머신러닝 모델이 현실에 있는 값을 정확하게 맞추는 일은 잘 없습니다. 특히 분류다 그러면은 true, false 두 개 중에 하나를 맞추는 거니까 완전히 똑같이 맞출 수도 있지만 회귀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숫자 값을 내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숫자 값을 정확하게 맞추는 건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답은 두 값의 차이가 적을 때, 값의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모델이 틀렸다, 많이 틀렸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값이 똑같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두 개의 값의 차이가 적게 나면 적게 날수록 이 모델은 좋은 모델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값에서 모델이 예측한 값을 뺀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좋은 모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y에서 y-를 뺀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그냥 y는 실제 값, y', 모델이 예측해준 값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해졌어요. y에서 y-를 뺀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모델이구나 라고 하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는 실제 값에서 모델이 예측한 값을 뺀 그 차이 값이 낮아지도록 모델을 만들면 되는데요. 실제 값이 10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5개의 모델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사실 실습할 때 2개밖에 안 만들긴 했지만 여기서 5개의 모델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모델이 예측한 값이 모델 1은 6, 모델 2는 8, 모델 3은 13, 모델 4는 15, 모델 5는 20의 값을 예측해줬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5개의 모델이고 각각 예측해준 값이 이렇게 다르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각 모델을 대상으로 실제 값과 모델이 예측한 값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실제 값에서 예측 값을 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10 빼기 6이니까 4가 되겠습니다. 4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틀린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잘 맞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2. 조금 더 차이가 적어졌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는 모델을 예측한 게 13이에요. 그러면 10 빼기 13 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 빼기 15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10 빼기 20은 마이너스 10. 모델 5는 원래 값이 10인데 20이라고 너무 크게 예측을 해버렸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0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이 5개의 모델 중에서 가장 좋은 모델을 찾아야 되는데 분명히 제가 실제 값에서 모델이 예측한 값을 뺀 그 값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좋은 모델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모델 1에서 5로 갈수록 점점 값이 낮아지고 있죠. 4,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실제 값에서 모델이 예측한 값을 뺀 값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10이 이 중에서 가장 낮은 숫자니까 모델 5가 가장 잘 만들어진 모델이 되는 걸까요? 이상하죠? 아니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단순히 실제 값에서 모델 예측 값을 뺐을 때 그 값이 무조건 낮아지는 게 아니라 둘 사이의 차이, 절대적인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느냐 그걸 중심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실제 값에서 예측 값을 빼는 게 아니라 실제 값에서 예측 값을 뺀 값에 절대 값을 씌워서 그 값 중에서 가장 낮은 걸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절대 값을 씌운다 그러면 마이너스 값이 없어지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정말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거기에 집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델 1은 4, 모델 1은 2, 모델 3은 마이너스 3이 3이 되겠죠. 모델 4는 마이너스 5가 5가 되고 모델 5는 마이너스 10이 10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고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낮은 값은 맞아요. 바로 2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5개 모델 중에서는 모델 2가 가장 좋은 모델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y 빼기 y 다시의 값이 낮은 게 아니라 실제 값과 모델이 예측한 값의 절대 값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값이 단 하나의 점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전부 다 이 절대값을 계산을 해야겠죠. 이 모델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하나의 점이 아니라 모든 점에 대해서 이 절대값을 다 계산하고 그걸 더해줘야 됩니다. 모든 걸 더한다라고 하는 게 이 시그마라는 수식 기호로 표현이 된 거예요. 좀 가물가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걸 다 더하겠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 9개의 데이터 각각에 대해서 실제 값과 모델 예측값 값의 절대값 또 실제 값과 모델 예측값의 차이의 절대값 그 값들을 전부 다 더하게 되는 거죠. 네, 그냥 더하기만 하면 너무 숫자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시 평균을 내게 돼요. 9개죠? 그러면 우리가 전체 다 더한 값을 9로 나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 값과 모델 예측한 값 그 사이 절대 값의 평균을 내서 우리는 이 모델이 잘 만들어졌냐 아니냐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개념이 뭘까요? 바로 mean absolute error가 바로 이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냥 mean absolute error, MAE 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어떻게 이런 수식이 나오게 되는지 생각해보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이 이름만 봐도 이제 mean, 평균, absolute는 절대값, error는 차이. 그러니까 각각의 차이에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그걸 평균을 낸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mean absolute error. 에러 값이구나. 그런데 그냥 에러 값만 하면 마이너스 값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절대값을 씌운 거고 전반적인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 평균으로 계산을 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첫 번째 회귀 모델의 매트릭인 MA입니다. 그러면 MA가 무엇인지 알아봤으니까 그 다음 것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살펴보기 위해서 다시 이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는 실제 값에서 모델이 예측한 값을 뺐을 때 그 값이 낮아지도록 해야 되는데 낮아진다라고 하는 걸 찾기 위해서 음수가 되는 건 빼줘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줬죠. 그런데 절대값 말고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값의 차이를 비교하긴 해야 되는데 음수가 나오면 안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절대값 말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저 바로 제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값에서 예측 값을 뺀 값은 그냥 단순히 차이니까 음수 값이 나올 수 있지만 그 값을 제곱을 하게 되면 음수는 나오지 않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는 절대값을 활용해서 우리가 음수가 나오지 않게 했다면 이번에는 제곱을 해서 음수가 나오는 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y에서 y 다시를 뺀 걸 제곱을 할 거예요. 아까는 절대값을 찌었지만 이건 제곱이에요. 그래서 실제값에서 모델 예측값 뺀 거에 제곱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점이 아니라 모든 점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해서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눠주면 전반적인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있겠죠. 바로 평균을 구해주는 거예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곱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값이 너무 커지죠. 그죠? 여기에서 보시면 원래 차이는 4,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제곱을 해버리면 16, 4, 9, 25, 100 이런 식으로 숫자의 값 자체가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해놓은 제곱의 평균에 루트를 다시 한번 씌워서 값 자체가 너무 커지는 걸 막아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뭘까요? 바로 루트 및 스퀘어드 에러 RMS입니다. 자, 루트를 씌웠죠. 그래서 루트가 붙었고요. 똑같이 이건 평균을 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평균을 냈냐? 차이를 제곱을 냈다. 이 차이를 제곱을 낸 다음에 그 값을 다 더한 다음에 개수를 나눠서 평균을 낸 거고 그 값 전체를 루트를 씌웠다 라고 해서 루트 및 스퀘어드 에러 RMS라고 하는 두 번째 지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설명 들으니까 안 어렵죠? 정말 그냥 루트 및 스퀘어드 에러인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지표 MAE와 RMSE 각각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수식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밸류에이트 모델 했을 때는 이 매트릭 이렇게 한 5가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게 위에 있는 mean absolute error와 루트 및 스퀘어드 에러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지만 이제 조금 더 낫죠? 이 두 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두 개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회귀 모델의 매트릭입니다. 그리고 또 이 중에서 많이 쓰이는 다른 하나는 이 아래쪽에 있는 coefficient of determination이에요. 요거는 제가 지난 42강 강의에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여러분들 엑셀 많이 쓰시는 분들은 엑셀에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려낸 선이 얼마나 비슷하냐, 얼마나 경향성을 보이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나타낼 때 쓰는 게 바로 R제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마 요거 한 번쯤은 엑셀에서 써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긴 하는데 써보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만들어진 함수가 얼마나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냐, 얼마나 비슷하냐 그걸 나타내는 게 이 추세선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여기에서 그걸 수식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R제곱입니다. 그래서 coefficient of determination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R제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회귀 모델을 만들고 나서는 이 세 개의 값을 많이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 세 개 각각의 값이 어떠면 좋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분류 모델의 지표를 봤을 때는 accuracy, 그 다음에 precision, 그 다음에 recall 각각 10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모델이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엔 어떨까요? 100에 가까우면 좋은 모델일까요? 1000에 가까우면 좋은 모델일까요? 자, mean absolute error와 루트 및 스퀘어드 에러는 둘 다 에러 값입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하다가 에러 나면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죠. 에러는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러 값들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 R 스퀘어는
1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죠? 에러는 낮을수록 R스퀘어만 1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든 두 개의 모델, 리니어 리그레션과 부스티드 디시전 트리 리그레션, 각각의 알고리즘으로 만든 모델을 비교해보면, 자,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학습된 모델의 MA는 8157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와 모델이 예측해낸 그 판매량의 차이를 평균을 내면 한 8100 정도가 난다라는 건데요. 부스티드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을 활용했을 때 MA는 와우, 반 정도예요. 4116 정도로 에러 값이 훨씬 작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 정도밖에 나지 않아요. 그다음 두 번째, mean squared error는 지금 13100 정도 나왔는데요. 부스티드 디시전 트리에서는 RMSE가 6900 정도로 이것도 거의 반 정도 차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깊게 알아보지는 않지만 이 아래쪽에 있는 두 개도 에러 값이에요. Relative Absolute Error와 Relative Squared Error도 다 에러 값이기 때문에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데 여기에서 Boosted Decision Tree가 더 낮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Squar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은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모델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0.66이었는데 영적에서는 0.9 정말 1에 가깝게 높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건 우리가 학습시킨 모델 중에서는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학습시킨 것보다는 부스티드 디시전 트리 리그레션 알고리즘을 학습시키는 게 좀 더 우리 데이터에 잘 맞는 모델을 만들어줬구나,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와, 쉽지 않죠? 우리가 모델을 만드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쭉쭉쭉 연결해서 클릭하면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모델을 만들고 나서 이 모델의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른 모델과 올바르게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이 바로 mean absolute error, root mean squared error, 그 다음에 R-square 이런 값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boosted decision tree regression이 리니어 리그레션보다는 더 좋은 모델을 만들어줬구나 라는 건 알긴 알지만 여기 나와 있는 MAE 값 4116, 그 다음에 RMSE 값 6956, 이 값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이 값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그런 의문점이 들 거예요. 사실 우리가 34강에서 알아봤던 분류 모델의 지표, Accuracy와 Precision, 그리고 Recall은 100을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더라도 이 지표 값은 0부터 100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70%다 그러면 10개 중에 7개 정도 맞추고 나머지 틀리는구나. 그 다음에 98%다 그러면 100개 중에 98개 정도를 맞추는구나 라고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MA나 RMSE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명확한 기준점이 없어요. R-스퀘어는 1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R-스퀘어보다 MA와 RMSE가 좀 더 중요한 지표인데 이 지표에서 나오는 값 자체를 이해를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회귀 모델의 지표를 공부하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MA와 RMSE, R-스퀘어 각각이 무엇인지 그 자체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다음 시간에는 이 MA와 RMS에서 나오는 값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정확한 판단 기준은 없습니다. 없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것과 비교를 해서 이 값들을 보면은 이 모델의 전반적인 성능을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굉장히 낯선 개념들에다가 수식까지 나와서 어렵게 느껴지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손으로 이렇게 수식을 한번 써보면서 이해를 하시면은 이 각각의 실제 값과 모델이 예측한 값, 그 사이의 에러 값을 계산을 해서 얼마나 모델이 잘 맞추는지 틀렸는지 그걸 보여주는 값이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 MA1에서 나온 결과값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면 좋을지, 어떤 것과 같이 비교를 해서 보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좀 길었죠? 긴 시간 동안 어려운 개념들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도 반드시 머신러닝 회귀 모델 만들 땐 필요한 개념이다 보니까 꼭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